삼국지, 중국, 금병매, 반금년. 서유기, 중국 사대기서 수호전. 수호전은 중국 사대기서 중 하나로 인정받는 중국의 고전소설로 이후 유행했던 무협소설의 원조로 일컬어진다. 원나라 말 신혜암이 원작을 쓰고 삼국지연의 의 작가인 나관중이 손질했다는 설이 대세지만 신혜암이 실존 인물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아무튼 신혜암은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과 권력 구조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히 저항의 상징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를 정교하게 그려내며 마치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전해줍니다. 국내에는 흔히 삼국지, 초안지 등과 묶으려고 그랬는지 수호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설의 제목은 수호지가 아니라 수호전이다. 흥미롭게도 수호전은 다른 사대기서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위층보다는 하층민, 즉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을 조명합니다. 이들은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을 택하며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권력의 부조리함과 민중의 희망을 동시에 엿볼 수 있습니다. 108명의 영웅들은 단순한 폭도나 반란군이 아니라 부패한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려는 비극적 영웅들로 그려집니다. 수호전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실존 인물로는 송강 이외 조계, 손립, 두천, 이충, 왕륜, 박락, 여사낭, 정표, 고구, 동관, 양전, 채경, 후몽, 장숙야, 이사사, 왕품, 왕환 등이 있다. 즉 송나라와 금나라의 전쟁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수많은 도적대들이 창궐하였고 그들 중 조정에 귀순한 송강의 패거리를 주축으로 삼아 당시 유명한 도적들의 일화를 양산박 108호걸이라는 이름으로 집대성한 올스타 개념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작중 양산박 호걸 108명은 모두 위형제를 맺어 서로를 호영호제한다. 그리고 작중 등장하는 양산박의 주요 이념은 채천행도, 충해상전이다. 즉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하며 충과 위가 모두 온전하다 라는 뜻으로 부패한 북송 조정을 개혁하고 어려운 백성을 구휼하고자 한다. 수호전은 중국 송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고전소설로 의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08명의 호걸들이 양산박에 모여 정의를 실현하고 부패한 관료와 악인들에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호전은 중국 민중의 저항 정신을 대변하며 다채로운 캐릭터와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로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서는 수호전의 주요 내용과 주제, 그리고 이 작품이 후대 문학과 예술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수호전의 배경은 북송 말기의 사회적 혼란기입니다. 이 시기 중국은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불안이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의적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산박은 실제로 존재했던 산적들의 소굴로 수많은 의적들이 모여들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수호전에는 각기 다른 배경과 사연을 가진 108명의 호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양산박에 모여 정의를 실현하고 부패한 관료와 악인들에 맞서 싸웁니다. 주요 등장인물로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양산박의 리더인 송강은 위협심과 충의를 지닌 인물로 뛰어난 리더십과 전략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박의 규율과 질서를 세우며 동료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원래는 현령의 하급 관리였으나 부패한 관료들의 억압에 반발하여 양산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송강의 오른팔로 뛰어난 전략가인 노준이는 지혜롭고 용맹스러우며 송강을 도와 양산박을 이끌어 나갑니다. 많은 전투에서 전략을 세워 승리를 이끕니다. 원래는 부유한 상인이었으나 부패한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양산박에 합류하게 됩니다. 별명이 흑선풍으로 양산박의 무장인 이규는 무예에 뛰어나고 위협심이 강합니다. 다소 급하고 직설적인 성격이지만 양산박의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억울하게 살인 혐의를 받고 도망치다가 양산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양산박의 무장인 무송은 엄청난 무예 실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며 형제애와 의리를 중요시합니다. 자신의 형을 죽인 장모와 그 일당을 처단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형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떠돌아다니다가 양산박에 합류하게 됩니다. 별명이 표자도로 양산박의 무장인 임충은 무술교사 출신으로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화하고 침착한 성격이지만 부패한 권력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관료의 음모에 빠져 가족과 헤어지고 도망치다가 양산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양산박의 여성 무장인 호삼랑은 무예에 뛰어난 여성 호걸로 용맹스럽고 지혜롭습니다. 양산박의 남성들 사이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역할을 해냅니다. 원래는 적군의 딸이었으나 양산박에 투항하여 중요한 전투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별명이 대사공으로 양산박의 지략가인 초목은 뛰어난 지략과 계략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략적 사고가 뛰어나고 양산박의 승리를 이끄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 부패한 관료들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양산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양산박의 무장인 시진은 몸에 9개의 용문신이 있으며 무예에 뛰어납니다.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성격으로 양산박의 중요한 전투에서 활약합니다. 원래는 귀족 출신이었으나 집안의 몰락으로 인해 양산박에 합류하게 됩니다. 별명이 소희광인 화영은 양산박의 궁수로 뛰어난 활솜씨를 자랑하며 양산박의 전투에서 원거리 공격을 담당합니다.
충성심이 강하고 송강을 존경합니다. 부패한 관료들의 억압을 피해 양산박에 합류하게 됩니다. 별명이 화선으로 양산박의 무장인 노지선은 원래는 스님이었으나 폭력적인 성격과 무예 실력으로 인해 양산박에 합류하게 됩니다. 호쾌한 성격으로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살인 혐의를 받고 도망치다가 양산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수호전은 중국 고전 소설로 다양한 배경과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 양산박에 모여들게 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각 인물들은 부패한 사회 구조와 억압에 반발하여 위협심과 충의를 지니고 양산박으로 모여듭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송강, 노준해, 이교, 무송, 임충, 화영, 루지선, 시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양산박에 합류합니다. 양산박의 호걸들은 부패한 관료와 악인들에 맞서 싸우며 다양한 전투와 모험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위협심과 충의가 돋보입니다. 양산박의 호걸들은 송나라 정부의 관군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전략과 용맹으로 관군을 물리치며 양산박의 명성을 드높입니다. 양산박의 호걸들은 부패한 관료들을 처단하며 민중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모험과 희생이 따르지만 이들은 끝까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양산박은 단순한 산적 집단이 아니라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강과 그의 동료들은 양산박의 질서를 세우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를 이끌어 나갑니다. 양산박은 송나라 정부와 끊임없이 갈등을 겪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정부에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송나라 정부는 양산박의 세력을 두려워하며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결국 송강과 그의 동료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외부의 침략을 막고 민중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수호전의 결말은 양산박의 호걸들이 송나라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외부의 침략을 막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호걸들이 희생되지만 이들의 위협심과 충의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호전은 송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적들의 이야기로 위협심과 충애, 반란과 자유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 작품은 중국 민중의 저항 정신을 대변하며 다채로운 캐릭터와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로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호전은 후대 문학과 예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의적 이야기와 저항 정신을 다루는 작품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수호전은 단순한 고전 소설을 넘어 중국 문학과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6,000번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성원이 없었다면 이 순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오며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생을 광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제정신으로 죽을 성필원, 여기 잠들다. 2001년 조용히 은퇴하고 2004년 40대 후반의 나이에 파보는 세속의 모든 일에 넌더리가 난까닭에 예술마을 헤이르의 품에 자신을 안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후반기 남은 생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안식처 천사가 준 행복한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에 이 은둔지를 바치리라. 어느 비바람 몫이 쉬던 날 서재에 앉은 채로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인으로 갔다. 그의 한 제자는 훗날 이렇게 평했다. 그는 무계획적인 철학자였지만 학문과 세속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인텔리겐치아였고 언제나 남과 완전히 다르고 색다른 글을 쓰고 싶어 했다. 기서 서유기는 명대의 작가인 오승훈이 그간에 전해지는 서유기 설화를 취합하여 새롭게 창작한 중국의 고전소설이다. 당나라 승려 현장법사가 장안에서 10만 8천 리상 떨어진 서역에 불경을 얻으러가면서 81가지 고생을 겪는 순환기이다. 1. 대홍수와 손오공의 탄생. 천계와 지상이 혼란스러운 시대. 바다 한가운데 있는 화과산의 바위에서 신비로운 존재 손오공이 태어납니다. 천재적인 재능과 힘을 지닌 그는 원숭이 무리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더 큰 힘을 원한 손오공은 도사에게 무술과 불사의 비법을 배우고 천계에 맞설 정도로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2. 천계와의 갈등. 오행산의 봉인. 손오공은 천계의 질서를 무시하고 혼란을 일으키며 제천대성이라 자칭합니다. 천재는 그를 제압하기 위해 대군을 보내지만 손오공은 쉽게 그들을 물리칩니다. 결국 부처님이 직접 나서 손오공을 봉인하고 그를 오행산 아래에 가둡니다. 손오공은 오랜 세월 동안 속죄의 시간을 보냅니다. 3. 삼장법사와의 만남. 500년 후 부처님은 인간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삼장법사에게 천축국으로 성서를 구하러 가는 대업을 맡깁니다. 삼장법사는 오행산을 지나던 중 손오공을 만나고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동행합니다. 손오공은 자신의 자유를 조건으로 삼장을 보호하며 여정을 떠나기로 합니다. 4. 저팔계와 사오정의 합류. 여정 도중
삼장은 돼지 모습으로 변한 전직 청계장군 저팔계와 강에서 떠돌던 물의 요괴 사오정을 만나게 됩니다. 둘은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며 삼장의 제자가 되어 손오공과 함께 성서를 구하러 떠납니다. 네 명은 각기 다른 개성과 능력으로 독특한 팀워크를 이루게 됩니다. 5. 요괴들과의 끝없는 전투. 여정은 험난합니다. 삼장법사를 잡아먹으려는 수많은 요괴들과 마주치며 매번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손오공의 지혜와 힘, 저팔계와 사오정의 협력으로 요괴들을 물리치고 삼장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삼장은 손오공의 잔혹함을 우려해 그를 가끔 억누르려 하며 둘 사이에 갈등도 생깁니다. 6. 삼장의 인내와 깨달음. 삼장은 수행과 기도로 요괴들과 맞서며 선과 악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그는 손오공에게 폭력이 아닌 자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가르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삼장 자신도 점점 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합니다. 7. 천축국 도착과 성서 구하기. 마침내 천축국에 도착한 네 사람은 수많은 시험과 난관을 극복하고 부처님께 경전을 받습니다. 경전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세상의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올 지혜와 진리의 상징입니다. 네 사람은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통해 각자의 업을 싣고 구원을 받습니다. 8. 귀환과 영웅들의 자리매김. 귀환길의 네 사람은 각기 자신의 새로운 역할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손오공은 청계에서 새로운 자리를 얻어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고 삼장은 세상의 깨달음을 전파하며 평화를 도모합니다. 저팔계와 사오정 역시 자신의 새로운 길을 찾으며 여정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서유기, 아시아 최고의 판타지. 서유기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승려 현장이 서역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여정을 다룬 고전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 세 제자의 도움을 받아 81개의 난관을 극복하며 서천으로 향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서유기는 신화적 상상력과 풍부한 유머, 철학적 깊이를 결합한 작품으로 중국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유기 및 주요 내용과 주제, 그리고 이 작품이 후대 문학과 예술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서유기는 명나라 시기인 16세기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작가는 일반적으로 오승훈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서유기 위 이야기는 현장의 실제 여행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불교 전파와 관련된 많은 전설과 민담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현장은 실제로 629년에 서역으로 떠나 645년에 돌아왔으며 그 여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신화적 요소가 결합되어 서유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서유기에는 각기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행 중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삼장법사, 당나라의 승려로 불경을 구하기 위해 서역으로 향합니다. 그는 도덕적이고 신앙심이 깊으며 제자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손오공은 꽃과 돌에서 태어난 돌원숭이로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돌에서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얻고 주변 동물들에게 왕으로 추대됩니다. 손오공은 도수를 익히고 무술을 연마하여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청계에 도전하여 큰 혼란을 일으키지만 결국 부처님에 의해 오행산 아래에 갇히게 됩니다.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구출하여 그의 첫 번째 제자로 삼습니다. 손오공은 삼장법사를 보호하고 여정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손오공은 변신술, 분신술, 여의봉을 이용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봉은 자유롭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막강한 무기로 손오공의 주요 무기입니다. 또한 그는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손오공은 용맹하고 대담하며 때로는 장난기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심과 위리,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은 삼장법사를 돕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팔계는 원래 청계의 천봉원수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월궁의 선녀에게 반하여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른 뒤 벌을 받아 돼지로 변해 인간 세상에 떨어지게 됩니다.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여정 중 저팔계를 만나 제자로 삼습니다. 저팔계는 그의 식탐과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삼장법사를 돕는 충직한 제자가 됩니다. 저팔계는 막강한 힘과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낫 모양의 무기인 구호선을 사용합니다. 그의 강한 체력은 여정 중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합니다. 저팔계는 식탐이 많고 게으르며 종종 농담을 즐기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그는 충성심이 강하고 삼장법사와 동료들에게 헌신적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별점은 종종 이야기에 코믹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오정은 원래 청계의 권렴대 장군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계에서 실수를 저질러 벌을 받아 유리잔을 깨뜨린 죄로 강의 요괴로 전락하게 됩니다. 삼장법사와 그의 일행이 사오정을 만나 제자로 삼습니다. 사오정은 그의 강한 체력과 충성심으로 삼장법사를 돕습니다. 사오정은 막강한 체력과 물속에서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무기는 도레페라는 큰 갈고리 형태의 무기로 전투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오정은 온화하고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생각이 깊고 신중합니다. 그는 삼장법사와 동료들에게 충성을 다하며
여정 중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서유기는 삼장법사와 그의 제자들이 서역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여정을 다룹니다. 이들은 다양한 난관과 시련을 겪으며 도덕적, 영적 수련을 통해 성장해 나갑니다. 삼장법사는 방태종의 명을 받아 불경을 구하러 떠납니다. 길에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만나 제자로 삼게 됩니다. 이들은 여정 중 다양한 요괴와 악마, 그리고 자연의 장애물에 맞서 싸웁니다. 각 난관은 도덕적, 영적 시험으로 묘사됩니다. 마침내 서역에 도착한 이들은 불경을 구하고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결정과 약점을 극복하며 성장합니다. 주요 주제와 메시지. 서유기는 여러 철학적, 종교적 주제를 탐구합니다.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은 도덕적 수련의 과정으로 각 인물은 자신의 결정과 약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불경을 구하는 여정은 영적 성장의 여정으로 신앙심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삼장법사와 제자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협력하여 난관을 극복합니다. 후대 문학과 예술에 미친 영향. 서유기는 후대 문학과 예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며 후대 작품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유기는 중국 고전 소설의 대표작으로 이후 많은 작품들이 서유기 위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모험과 영적 여정을 다루는 작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서유기는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연극,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여러 매체에서 서유기 위 이야기가 재현되었습니다. 서유기는 중국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며 도덕적, 영적 수련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서유기는 당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승려 현장의 여정을 다룬 고전 소설로 도덕적, 영적 수련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신화적 상상력과 풍부한 유머, 철학적 깊이를 결합하여 중국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유기는 후대 문학과 예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모험과 영적 여정을 다루는 작품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서유기는 단순한 고전 소설을 넘어 중국 문학과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병화, 방춘매, 돈, 술, 여자. 금병매는 중국 명나라 시대에 쓰여진 고전 소설로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소설은 탐욕, 색욕, 부도덕한 인간관계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당시의 사회와 인간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주인공 서문경의 탐욕스러운 삶과 그와 관련된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몰락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금병매는 풍자와 비판을 통해 당시 사회의 부패와 인간 욕망을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금년으로 유명한 금병매, 욕망의 거울, 시대를 넘어 인간을 비추다. 중국 명나라 시대 엄격한 유교 윤리가 지배하던 사회에 한 권의 소설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파격적인 성의 묘사와 적나라한 인간 욕망의 표현으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문제작, 바로 금병매다. 금병매는 오랜 세월 동안 금서로 낙인 찍혀 음지에서 은밀하게 읽히며 사람들의 호기심과 욕망을 자극했다. 그러나 금병매는 단순히 외설적인 흥미만을 추구하는 소설이 아니다. 그 속에는 16세기 명나라 사회의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 권력과 돈에 휘둘리는 인간 군상의 추악한 민낯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금병매는 욕망의 눈이 멀어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이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깊이 있는 성찰을 제시한다. 금병매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욕망과 탐욕, 질투와 배신, 사랑과 증오 등 복잡다단한 감정들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그 속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를 탐구한다.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금병매라는 욕망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자. 욕망에 솔직하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금병매, 그 이름의 비밀과 주요 등장인물. 금병매라는 제목은 소설 속 세 여주인공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다. 금은 방금년, 병은 이병화, 매는 춘매를 의미한다. 서문경, 돈, 권력, 그리고 욕정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자 지방관리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재력을 무기로 수많은 여성들을 유혹하고 탐닉하며 뇌물과 권모술수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의 무절제한 욕망은 결국 파멸을 초래하며 그의 삶은 욕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방금년, 뛰어난 미모와 교활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서문경의 5번째 첩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욕망을 채우려 하고 남편 무대를 독살하고 서문경과 간통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욕망은 결국 파멸을 불러오고 무송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병아, 부유한 과부 출신으로 서문경의 6번째 첩이 됩니다. 그녀는 서문경에게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바치며 그의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하지만 서문경의 변덕스러운 사랑과 다른 첩들의 질투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춘매, 방금년의 몸종으로 영리하고 야심 넘치는 인물입니다. 방금년의 죽음 이후 서문경의 첩이 되어 권력을 휘두르지만 그녀의 욕망은 결국 서문경의 죽음과 함께 몰락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춘매는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의 본분을 잊고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송, 무대의 동생으로 정의롭고 용맹한 인물입니다. 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복수심에 불타 방금명과 서문경을 살해합니다. 그는 욕망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인물로 소설 속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월랑, 서문경의 본처로 온화하고 현명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남편의 방탕한 생활과 첩들의 암투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며 첩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유교적 가치관에 충실한 전통적인 여성상을 대표하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심과 현명함을 잃지 않는 인물입니다. 금병매, 욕망의 덫에 걸린 인간 군상. 금병매는 서문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인간 군상의 욕망과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서문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를 탐하며 그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는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방금년을 탐하고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만든다. 또한 이병아의 재산을 탐내 그녀를 유혹하고 젊고 아름다운 춘매에게도 눈독을 들인다. 서문경의 첩들은 그의 사랑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질투하고 암투를 벌인다. 방금년은 자신의 미모와 교활함을 이용하여 서문경의 마음을 사로잡고 다른 첩들을 견제하며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 한다. 이병아는 서문경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만 방금년의 질투와 냉대에 시달리며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춘매는 방금년의 죽음 이후 서문경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을 휘두르지만 결국 서문경의 죽음과 함께 몰락한다. 금병매는 돈, 권력, 성욕에 눈이 먼 인간들이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서문경과 그의 첩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서로를 속이고 배신한다. 이들의 모습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금병매, 파멸로 치닫는 욕망의 굴레. 서문경의 무절제한 욕망은 결국 그의 파멸을 초래한다. 그는 과도한 성욕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첩들의 질투와 암투에 휘말려 가정이 파탄나며 결국 방금년에게 독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서문경의 몰락은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의 삶을 망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방금년 역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그녀는 남편을 독살하고 서문경과 간통하며 권력을 쥐려 하지만 결국 무송에게 살해당한다. 이는 욕망이 가져오는 파멸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이다. 이병아는 서문경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결국 그의 냉대와 질투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녀의 삶은 맹목적인 사랑과 희생이 가져오는 비극을 보여준다. 춘매는 방금년의 죽음 이후 서문경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을 휘두르지만 서문경의 죽음과 함께 몰락한다. 그녀의 삶은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의 본분을 잊고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금병매, 당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 금병매는 명나라 시대 사회의 부패상과 인간 군상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탐관오리들은 뇌물을 받고 권력을 남용하며 상인들은 폭리를 취하고 양반들은 허례허식에 빠져 위선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당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특히 서문경은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뇌물을 통해 관리들을 매수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겁탈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그의 행태는 당대 사회의 부패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권력의 남용과 부패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금병매는 또한 돈과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준다. 서문경의 첩들은 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암투를 벌이고 관리들은 뇌물에 눈이 멀어 정의를 외면한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를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든다. 금병매, 인간 심리에 깊이 있는 탐구.
금병매는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도한다. 서문경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욕망, 질투, 사랑, 증오 등 다양한 감정을 세밀하게 묘사하며 독자들에게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여성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는 매우 탁월하며 당대 여성들의 억압된 삶과 욕망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방금녀는 남편을 살해하고 서문경과 간통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표출한다. 그녀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 억눌려 있던 여성의 욕망을 대변하는 인물로 독자들에게 여성의 심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병헌은 서문경에게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바치지만 결국 그의 냉대와 질투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그녀의 삶은 맹목적인 사랑과 희생이 가져오는 비극을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춘매는 방금년의 죽음 이후 서문경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을 휘두르지만 결국 욕망에 눈이 멀어 파멸한다. 그녀의 삶은 욕망이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를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욕망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금병매는 이처럼 다양한 인물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금병매, 다양한 해석과 재창조. 금병매는 뛰어난 문학적 완성도를 지닌 작품이다. 생동감 넘치는 인물 묘사, 흥미진진한 줄거리, 풍부한 어휘와 표현력 등은 독자들을 매료시킨다. 하지만 파격적인 성의 묘사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금서 취급을 받아왔으며 문학적 가치와 외설성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금병매는 다양한 해석과 재창조의 대상이 되어왔다. 영화, 드라마, 연극 등 다양한 장르로 재해석되었으며 현대 작가들은 금병매를 모티브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기도 한다. 이는 금병매가 지닌 풍부한 이야기와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덕분이다. 금병매, 인간 욕망의 끝없는 굴레. 금병매는 인간 욕망의 끝없는 굴레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서문경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지만 결국 욕망에 사로잡혀 파멸하고 만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욕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결국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금병매는 우리에게 욕망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준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대기서 삼국지는 중국 삼국시대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한 대서사시적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중국 역사소설의 대표작으로 전략과 전술,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와 함께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한나라의 부흥을 위해 싸우는 영웅들의 서사와 삼국시대의 복잡한 정치와 전쟁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여기서는 삼국지연의 위 주요 내용과 주제, 그리고 이 작품이 후대 문학과 예술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삼국지는 명나라 시기인 14세기의 나관중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이야기는 삼국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삼국지, 위 사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과 전설, 민간 설화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작품의 깊이와 복잡성을 더해주며 독자들에게 삼국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삼국지연의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킨 대서사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유비, 덕망 높은 군주, 촉한의 건국자. 한나라 황실의 후예로 알려진 유비는 뛰어난 리더십과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관우, 장비와 도원결의를 맺고 위형제가 되어 난세를 헤쳐나가며 제갈량을 군사로 삼아 촉한을 건국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위리를 중시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관우, 충의의 화신, 무신으로 추앙받는 영웅. 유비의 의형제이자 촉한의 5후대장 중 한 명인 관우는 뛰어난 무예와 충성심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상징인 청룡원 월도를 휘두르며 적진을 누비는 모습은 적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고 그의 의리와 충절은 후세에까지 전해져 무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장비, 용맹함의 상징, 거침없는 호걸. 유비의 또 다른 위형제이자 촉한의 5후대장 중 한 명인 장비는 불같은 성격과 용맹함으로 유명합니다. 장팔사모를 휘두르며 적진을 휘젓는 그의 모습은 아군에게는 용기를, 적군에게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은 때로는 화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조조, 냉철한 야심가, 위나라의 건국자. 뛰어난 지략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조조는 후한 말의 혼란을 틈타 세력을 키워 위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는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여 중원을 장악했지만
권모술수에 능하고 냉혹한 면모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갈량, 천재적인 지략가, 촉한의 버팀목, 와룡이라 불리며 천재적인 지략가로 알려진 제갈량은 유비의 삼고초려 끝에 촉한에 합류합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과 전략으로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치고 촉한을 안정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촉한은 결국 멸망하고 그는 오장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송권, 실용주의 군주, 오나라의 수호자, 강동의 패자 송견의 아들로 태어난 송권은 형 손책의 뒤를 이어 오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는 유비, 조조와의 경쟁 속에서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뛰어난 장수들을 등용하여 오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사마의 노련한 책략가, 진나라의 초석을 다진 인물, 조조에게 발탁되어 위나라의 중신이 된 사마이는 뛰어난 지략과 인내심으로 제갈량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위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의 후손들은 결국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진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여포, 천하제일의 무장, 비극적인 운명의 소유자. 적토마를 타고 방천하극을 휘두르는 여포는 삼국지연의 최고의 무장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무예에도 불구하고 배신과 변덕으로 인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주유, 오나라의 명장, 적벽대전의 영웅, 송권의 핵심 참모이자 오나라의 명장인 주유는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대군을 화공으로 격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지략에 번번이 좌절하며 하늘은 어찌하여 주유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았는가?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초선, 절세미인, 연환계의 주인공. 뛰어난 미모를 지닌 초선은 왕륜의 계략에 따라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하여 둘 사이를 파멸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혜는 삼국지연의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주요 내용과 줄거리, 삼국지연의 난세의 영웅들이 펼치는 대서사시, 삼국지는 삼국시대의 정치적, 군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한말, 황건적의 난으로 시작된 혼란은 천하를 삼분하는 위, 촉, 오삼국의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도원결의 영웅들의 맹세,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만난 유비, 관우, 장비는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고 한나라 부흥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맹세합니다. 이들의 도원결의는 삼국지연의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자 의리와 충성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갈량, 융중에서 세상으로 나오다. 유비는 뛰어난 인재를 얻기 위해 제갈량을 찾아가 삼고초려 끝에 그를 책사로 맞이합니다. 제갈량은 융중에서 은거하며 천하를 경륜하던 지략가로 그의 등장은 삼국지연의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조조, 난세의 간웅, 뛰어난 지략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조조는 후한말의 혼란을 틈타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는 황제를 옹립하고 천하를 호령하며 위나라를 건국하지만 그의 야망과 잔인함은 많은 이들의 반감을 사기도 합니다. 적벽대전, 불꽃처럼 타오른 영웅들의 대결. 조조의 남하를 막기 위해 유비와 송권은 연합군을 결성하고 적벽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입니다. 제갈량의 신묘한 지략과 주유의 화공, 그리고 조조의 자만심이 맞물려 조조의 대군은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고 이는 삼국시대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촉한의 건국, 유비의 꿈.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제갈량의 도움으로 입주를 평정하고 촉한을 건국합니다. 유비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인재를 등용하여 촉한을 안정시키지만 관우와 장비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지고 결국 백제성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삼국,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 촉한의 건국 이후에도 위, 촉, 오삼국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제갈량은 촉한을 위해 북벌을 감행하지만 사마이의 뛰어난 방어 전략에 번번이 좌절하고 오장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한편 오나라에서는 송권이 뛰어난 외교술과 정치력으로 왕국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영웅들의 퇴장, 새로운 시대의 시작. 제갈량과 사마의, 주유와 같은 영웅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면서 삼국시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위나라에서는 사마이의 후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 사마염이 진나라를 건국하여 삼국시대를 마무리합니다. 인간사의 축소판인 삼국지는 단순한 역사소설을 넘어 인간의 삶과 사회를 투영하는 다양한 주제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위리와 충성,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는 삼국지연의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세 사람은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고 한나라의 부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웁니다. 이들의 끈끈한 위리와 충성은 난세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관우가 조조의 후한 대접에도 불구하고 유비에게 돌아가는 장면이나 장비가 유비의 복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장면은 위리와 충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전략과 지략, 승패를 가르는 지혜. 삼국지연의는 전쟁과 정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갈량과 조조를 비롯한 수많은 영웅들은 뛰어난 지략과 전략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이 보여준 화공과 동남풍 유도, 조조의 둔전제와 인재등용, 사마이의 끈질긴 방어 전략 등은 삼국지연의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지략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를 넘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교훈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복잡성, 영웅들의 빛과 그림자. 삼국지연의는 역사적 인물들을 단순히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갈등, 고뇌를 섬세하게 묘사하여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냅니다. 관우의 오만함과 장비의 다혈질적인 성격, 조조의 잔인함과 야망, 제갈량의 완벽주의적인 성향 등은 그들의 영웅적인 면모와 대비되면서 인간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으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듭니다. 정치와 권력, 끊임없는 욕망의 투쟁. 삼국시대는 혼란과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유비, 조조, 송권은 각자의 이상과 야망을 가지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음모와 권력 다툼은 삼국지연의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또한 백성들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삼국지는 후대 문학과 예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며 후대 작품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국지는 중국 역사소설의 대표작으로 이후 많은 작품들이 삼국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루는 소설들이 많아졌습니다. 삼국지는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연극,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여러 매체에서 삼국지의 이야기가 재현되었습니다. 삼국지는 중국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며 전략과 지략, 위리와 충성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